주아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니콜라스 다비스의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라는 구절에서 시장이 불황기에서 시장 바닥이죠. 거기에서 종목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는지에 대한 설명이 남아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과 같이 한국 시장이 소외받고 있는 시기에 잘 맞는 글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갖고 왔습니다. 내용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전혀 하지 않은 채 몇 주일을 보낸 나는 상황을 좀 더 분석적으로 고찰하기로 마음먹고 강세 시장과 약세 시장을 비교해서 두 시장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려 했다. 내가 보았던 강세 시장은 팔팔한 육상 선수들로 가득한 구름 한 점 없는 여름 캠프와도 같았다. 그러나 나는 다른 주식들보다 더 강력한 주식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했다. 반면에 약세 시장은 어떠한가? 여름 캠프는 병원으로 변했다. 대부분의 주식들이 맥을 못 추었으며 몇몇 주식들은 상황이 더 나빴다. 시세가 폭락하자 거의 모든 주식들이 상태가 나빠지고 엉망이 되었다. 이 시점에서의 문제는 그 주식들이 얼마나 깊은 병을 앓고 있는가와 그 병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를 추산하는 것이었다. 나는 어떤 주식이 100달러에서 40달러로 하락했다면 상당 기간 원상태로 반등할 수 없으리라 판단했다. 그것은 다리에 극심한 부상을 입은 육상 선수가 다시 예전처럼 달릴 수 있을 때까지 오랜 시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한 것과 같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나의 그러한 생각은 존스 앤 러플린 주식을 보며 굳어졌다. 그 주식이 오르기를 내가 얼마나 바랐는지 모른다.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감정이었지만 경마장의 관중들처럼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었다. 경마장에서는 관중들이 어떤 말을 응원하든 상관없이 이기는 말이 이기게 되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어떤 주식을 샀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아무리 응원해도 반 포인트조차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런 하락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시장 흐름을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흐름에 맞서 싸우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버나드 쇼가 자신의 연극의 오프닝 나이트의 한 말을 떠올리게 해주었다. 연극의 막이 내리고 모든 사람이 환호하며 박수갈채를 보낼 때 딱 한 사람만이 야유를 보냈다. 버나드 쇼는 그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했다. 내 연극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대답했다. 그렇소. 그러자 쇼는 이렇게 말했다. 나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이서 어떻게 저 많은 군중들에게 대항할 수 있겠소?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그 자체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한 발 물러서서 더 좋은 시절이 오기를 기다렸다. 내가 주식 거래를 단호히 끊어버리자 중개인이 그 이유를 물었다. 나는 그 질문에 농담을 하듯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금의 주식시장은 새를 파는 어수선한 시장에 불과합니다. 내가 그런 어수선한 시장 안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후 나는 경주를 위해 준비운동을 하는 육상 선수들처럼 시간을 보냈다. 내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수주일 동안 시장은 계속 하향 추세를 거듭했으며 나는 밸런스지의 시세를 보고만 있었다. 나는 하락에 저항하는 주식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러한 주식들이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더라도 시장 추세가 변하면 가장 빠르게 선두에 나설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얼마 후 최초의 주가 폭락이 시들해질 무렵 기회가 찾아왔다. 몇몇 주식들이 하락 추세에 저항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주식들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다른 주식들이 쉽게 떨어지는 반면에
어쩔 수 없이 조금씩 하락했던 것이다. 심지어는 그 어쩔 수 없는 기미를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보니 이러한 주식의 대부분은 수익이 급증하고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회사들의 주식이었다. 결론은 확실했다. 시장 분위기가 나쁘더라도 자본은 이러한 주식들로 흘러 들어갔다. 자본은 개가 냄새를 따라가듯 수익 증가를 따르고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내 눈을 열어주었다. 나는 주식은 수익력의 시녀라는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어떤 주식의 움직임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수익력이 개선되고 있거나 그렇게 예상되는 종목만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기술적 접근 방법에 원칙주의적인 접근 방법을 접목시켰다. 나는 시장에서 주식의 기술적인 움직임을 보고 주식을 선택하지만 수익력이 개선될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종목에 한해서만 매수하기 시작했다. 전자, 미사일, 로켓 연료와 같은 산업들은 한눈에 봐도 확실했다. 이러한 산업들은 급속히 성장하는 걸음마 단계의 산업이었으며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성장은 곧 시장에 반영될 것이다. 주식 시장의 역사에 대해 고찰한 결과 나는 미래의 주식을 지배하는 근본 원칙들은 항상 월스트리트에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동차가 나오기 이전의 시대에는 영리한 주식 투자자들이 철도 주식에 투자했는데 그것은 철도가 진마차나 역마차를 대체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발빠른 투자자들은 철도 주식에서 자동차 주식으로 옮겨갔다. 제너럴 모터스나 크라이슬러와 같은 미래를 내다보며 확장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 당시 비교적 작은 회사였다. 하지만 그들은 미래를 내다봤다. 그때 이러한 주식을 매수해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다. 이제 그러한 주식은 이미 안정되어 더 이상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자들을 위한 주식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미래에는 주가가 오른다는 일반 이론에 입각하면 장래의 다이나믹한 성장을 약속하는 주식들은 다른 주식들보다 더 훌륭하게 움직인다. 제트 엔진 시대에 맞춰 나가는 건전한 주식은 20년 내에 현재 가치의 20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종류의 주식에는 여성 의류처럼 명백한 유행이 있으므로 성공하려면 유행에 맞는 주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유행이 지속되는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자들은 그 안에 들어와 머문다. 그리고 슬슬 유행이 물러가면 그들도 밖으로 나온다. 그들은 자신의 자금을 새로운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한다. 나는 이러한 유행의 변화를 열심히 지켜보아야 하며 새로운 유행의 주식들이 등장해도 기존 주식들을 보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니콜라스 다비스가 투자를 해오면서 자기가 느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불황기가 장기간 좀 지속될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고 그 다음에 불황에 맞서는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 종목이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수익력, 이익이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시대의 유행에 따라 미리미리 빨리빨리 미래의 흐름을 간파하고 이익이 옮겨가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옮겨간다면 철도에서 자동차 쪽으로 옮겨가서 사람들이 많은 수익을 냈던 것처럼 과거에 유행하는 것들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현재 유행하려고 하는 부분에 투자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가 전체적인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거기에 저항하는 종목들이 반드시 생기고 시장이 조금만 좋아지면 그런 저항했던 주식은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